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국제약품 주주님들.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 우리가 이 기업의 가치보다는 이런 질병의 테마성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현재 차트 모습을 봐도 이 질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그 재료가 오래 갈 때, 이 지속성이 쭉 갈 때마다 국제약품의 주가도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. 현재 국제 약품의 주가가 크게 오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바로 일본 이 STSS 문제 때문에 현재 주가가 올랐죠. 그래서 이 STS가 이 재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, 또 이 지속성이 얼마나 좀 이어나갈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주가가 오른 이유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. 과연 일본 이 SSS 이 질병이 과연 오래 갈 수 있는 재료일지 현재 체크 형황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. 일본에서 치사율 높은 전염병의 식품 사고 연이어 관광객 주의 당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엔저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떠났습니다. 근데 이 치사율이 30%나 되는 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 많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행 온 관광객들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슈가 나왔어요. 또 이제 일본 정부 이 JNTO에 이제 의하면 2월 달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. 이 그중에 한국인 방문객 수가 이제 81만 8,500만 8,500명이다. 저 혀가 꼬여서 방금 말이 안 됐는데 8,500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. 이 국가별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수가 29.4%로 제일 많이 갔다 왔다라는 겁니다. 또 일본이라는 게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이제 문화가 또 우리나라에 좀 많이 녹아져 있잖아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 3일절 연휴 3일만 해도 일본 노선 이 비행기를 탄 한국인 관광객 수가 21만 명이었다라는 겁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사율이 높은 만큼 이 한국인 관광객 수 조심하셔야 된다. 한국인 이 STSS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가족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고 또 지인으로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섭잖아요. 옛날 코로나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상세히 찾아봤습니다. 이 바이러스 자체가요, 전파력이 높으면 치사율이 낮고 전파력이 낮으면 치사율이 높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STS는 이 치사율이 30%나 되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약간 의아될 수가 있어서 제가 코로나로 예시를 들어볼게요. 이제 코로나가 2019년 이제 한국에서 12월에 딱 처음 발견이 됐는데 이제 정확히 이제 확진자 수가 나온 거는 2020년 이제 1월 20일부터 이때부터 이제 18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코로나 치사율이 5%였어요. 굉장히 낮은 수치죠. 반면에 이 전파력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. 이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STS 같은 경우 치사율은 높지만 전파력이 낮을 수 있다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일본 정부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이 치사율이 30% 높은 부분은 우리가 알아요. 알지만 그런 부분에 있다면 일본은 이 긴급 방역 태세 준비도 하셔야 되고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난리가 났을 거랍니다. 하지만 굉장히 좀 잠잠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료성이 좀 길게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잠복기라는 걸 거치잖아요. 바이러스가. 이 잠복기라는 걸 거치는데 잠복기를 거쳤다가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STSS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국제약품 현재 주가가 이 STS 관련으로 크게 뛴 만큼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 STS 같은 경우 대부분 가벼운 질환으로 끝난다고 해요. 그냥 머리가 좀 어지럽거나 그냥 기침 좀 몇 번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손을 잘 씻고 이제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그러면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. 그리고 현재 일본은 이 STS보다 제일 문제인 게 이 AIDS 죄송합니다. AIDS가 있어요. 이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고 이제 매독 환자 수가 이 STS 수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. 현재는 일본은 이게 더 문제다라는 겁니다. 현재 이 매독 환자만 해도 지난해
3,250명이 나왔는데 이게 현재 사상 최대 숫자로 나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STS 같은 경우 지난해 941건이었습니다. 근데 올해 2월까지 지금 확진자 수가 이 378건이라고 하는데 이 378건을 올해 다시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우리가 차트 현황을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일단 양봉으로 지금 마감을 할지 안 할지 좀 우리가 집중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의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고 또 이제 과거의 매물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됐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주가라는 게 이제 국제화품 같은 경우 주가가 크게 뛰는 이유가 이때도 이제 중국 폐렴, 이 마이코플라즈마 관련해서 주가가 크게 뛰었고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 해열제 부족 논란, 이제 공급 논란 이런 해열제가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. 하지만 이 국제화품 같은 경우 주가가 크게 뛰고 다시 한 번 더 갭을 메꾸러 간다. 왜냐? 주가가 올라간 만큼 우리가 좀 진정을 해야 되잖아요. 열심히 뛰었으면 진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갭을 메꾸러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상황에서도 갭을 메꾸는 과정 속에 있다. 오늘은 약간의 이 소폭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갭을 메꾸러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 SLS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재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주겠죠. 현재 이 갭을 메꾸 이 과거의 모습들을 봤을 때 현재 과거 한 번씩 지지 라인이 돼줬던 이 5,400원 부근까지는 좀 밀리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만약에 이 부근 이탈을 하게 되고 크게 조정을 받을 시에는 이 4,800원 부근까지 현재 이 부분 돌파하면서 큰 힘을 보여준 만큼 거래량 크게 터졌던 만큼 이 4,800원까지 4,800원에서 900원까지 좀 열고 지켜보시는 방면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에 이 부분까지 이탈이 하게 된다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 마이코 플라즈마 때처럼 이 주가가 오르고 다시 한 번 더 조정 받은 이 구간처럼 흐름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국제 약품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.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